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5.18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슴 속 응어리와 원망,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유세 차량을 막무가내 주차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다음 달 4일 개막해 4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42년이 지나 5.18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만나 가슴 속 응어리를 풀고 화해와 용서를 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첫 사망자로 기록된 고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가 노신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포옹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었습니다. 한쪽은 5.18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 4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지만 서운함과 미움은 봄눈 놓듯이 금방 사라집니다. 어머니한테 소정하시고 고맙다고 이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5.18 당시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이들은 너무나도 늦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진직해 이런 자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좀 너무 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선한 이번 만남은 5월 어머니들의 가슴속 묵은 응어리와 계엄군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됐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다. 예. 우리만 피해자인 것,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다 피해자다. 우리하고 같은. 이에 앞서 5.18 당시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다가 시민군 버스에 치여 숨진 경찰 유가족과 운전자가 만나 화해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과 피해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다시 광주 프린지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4일 개막해 4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3년 만에 대면 참여형 거리 행사로 기획됐는데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를 주요 메시지로 담는 환경친화 축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서도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 차단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열기가 가득 차면서 대기는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오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날이 점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노출도가 높은 선거 유세 명당을 찾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유세 차량을 막무가내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일꾼이 상습적인 주정차로 불편과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남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한방향 시야를 완전히 가린 채 횡단보도 옆 공간에 선거 유세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합니다. 이렇게 유세 촬영 하실 때는 조금 시민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걸어갈 때 좀 안 보이시거든요. 그때 좀 어렵더라고요. 최근에도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도 유세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는 출근길 유세를 위한 좋은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밤늦게 유세 차량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교차로 곳곳에는 주차된 유세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어떨까요? 목포의 한 주택가 도로, 유세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행로에도 유세 차량이 서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유세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게 무엇이든지 신호등도 잘 보이고 차도 잘 지켜주고 우리들도 잘 지켜야 되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선관위 스티커가 부착된 선거 유세 차량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할 수준이더라도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은 그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후보자에게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뭐 어느 후보자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좋은 장소에서 유권자와의 만남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의욕만 앞설 뿐 정작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심선거구를 둘러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현 단체장과 14년 만에 권토중례를 노리는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곳, 영광군수 선거구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영광군수 선거구는 현 단체장의 3선 연임 여부를 놓고 지역 민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탄한 조직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데 이모빌리티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인증센터 등 영광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선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벌려놓은 사업을 제 선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소속 강종만 후보는 3선은 안 된다며 재선까지 한 상대 후보가 지금은 말을 바꿨다고 각을 세우며 8년 동안 멈춰있던 영광을 바로 세우고 예산 1조 원 시대 더 큰 영광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특권층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군정, 저는 국민이 바라는 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정,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 열리고자 영광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SRF 발전소 건설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허가 과정 등 논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편향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나 정당성의 확보가 부족했다. 사업자가 우리 군에 제시했던 규모와 또 친환경 연료 사용의 조건을 넘어서는 운영 지침이 확인되어서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차례로 폐로 계획이 서 있는 원전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강구와 함께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대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성 후보는 3선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최근 불거진 석산 개발 행위 과정에서의 비리 연루 의혹이, 강종만 후보는 지난 2008년 광급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에서 낙마한 전력이 민심을 잡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광주시장 후보들은 신규 택지 개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실련이 광주시장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한 결과 후보들은 모두 현재 확정된 택지 개발 이외에 추가 택지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전방과 일신방직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는 사전 협상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이 광역시의회 교섭단체 확보를 목표로 158시간 철야 유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광주시 의원 선거구에 후보 6명을 낸 곳은 진보당이 유일하다며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광주 출마자 전원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철야 유세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김재현 상임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보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의 선거 현수막 고정 노끈을 잇따라 풀어넣은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병원 인근에 걸린 북구의원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 고정 노끈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길을 가는데 현수막이 걸리적거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700만 원을 수금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40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안동의 주택 앞에서 저금리 대출알선에 속은 20대 남성 B씨에게 현금 700만 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던 이 노동자는 갑자기 넘어진 펌프카 작업대에 깔려 숨졌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콘크리트 바닥 위로 30m 길이의 펌프카 작업팔이 맥없이 꺾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팔이 휘면서 4m 아래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콘크리트 치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치잖아요. 그 차량이 장착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이 다른 작업자 5명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은 갑작스럽게 넘어진 펌프카 작업대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기 위해 작업팔을 펼쳤지만 앞송관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공사금액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인 건설업체 측이 펌프카 작업대가 넘어질 우려를 대비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라던가 다른 안전 조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당연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은 돼요.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여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의제 허백년 선생의 동상 앞에 친일파 단죄문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가 단죄문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학동 3거리에 설치돼 있는 의제 허백년 선생의 동상 옆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미당 서정주의 단죄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허백년 선생 동상 아래 새겨진 의제도인 동상명이라는 글귀를 서정주가 작성해 단죄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1년 5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3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운영하던 광주시청 선별검사소를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 마련됐던 제1생활센터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청 선별검사소는 그동안 57만 2천여 건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논의가 중단됐던 의료 인력 확충과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새 정권의 초기이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의료 인프라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의대 신설에 당정이 합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전남을 언급하면서 지역에 청신호가 켜진 시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문이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의료 인프라 관련 언급은 단 한 줄.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항목에서 지역 내 의대 신설의 의지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열린 전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 후보의 설립 당위성에 대한 한 차례 언급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기인 지금 광역 차원의 통합된 논의와 대안이 시급한 배경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정확한 의료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으시면서. 의료 낙후지로서 의대 신설의 명분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전남에만 의대가 설립되지 못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찾고 최소한의 정원 규모를 배정받아야 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전남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었던 그 정원에서 감축한 거니까 215명 감축한 정원 중에서 100명이라도 빨리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 공백은 더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의대 신설의 동력은 오히려 크게 약화된 상황. 막연한 당위성의 반복을 넘어 보다 정밀한 자료와 명분으로 새 정부를 설득해낼 대책을 서두를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지역 소비자 단체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자들에게 기후환경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아이쿱 생협은 광주시장 후보자들에게 미세 플라스틱 저감과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 정책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며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공개 전달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책 과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선 7기에 추진한 각종 정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이달 말은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 현안의 국비 확보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열기가 가득 차면서 대기는 무척 불안정한 상태
상태입니다. 때문에 오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 기온이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장성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담양, 화순에서는 낮 기온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더위는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